바보들, 이게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 뭐하냐? 강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에게 찝어준다고? 이건 다 사칭이지. 엄청 올랐네. 뭐야?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너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아, 안 돼, 안 돼. 야, 얘네 우리 정보를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견제할 때는 목숨 걸고 견제할 거다. 란세가 온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이슈예요, 틱톡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무슨 플랫폼, 앱, IT, 스마트폰 다 해외가 강했죠. 중국은 순위에도 없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스마트폰, 반도체도 이제는 중국이 후진국이 아니에요. 반도체는 어떤 영역이 없는 거지. 반도체도 사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아요. 그 정도로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금융산업, 증권은행, 보험 이런 금융산업을 뭐라고 하냐면 머리 장사라고 해요. 머리 장사. 머리수가 많은 나라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또 머리 장사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플랫폼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일본 같은 나라는 머리수가 적어서 불리해요. 근데 미국은 머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강한 이 경제 실력과 군사 실력과 금융 실력과 소프트 파워 실력으로 문화의 힘으로 해외로 진출해 버렸어. 그래서 구글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죠. 유일하게 지금 중국이 빼져 있고요. 유럽은 아예 다 미국 앱을 씁니다. 일본 없어요. 일본은 주로 네이버나 일본이 그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남아도 많이 쓰고. 근데 중국이 처음에는 외국 거 쓰다가 근데 머리수 장사다 보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신조가 상용화 성공하면서 이제는 세계로 나가버려. 자기 국내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틱톡이에요. 틱톡은 이제는 전 세계 다 진출을 했어요. 근데 진출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막 앱 다운 1위를 해요. 미국이 지금 틱톡을 쓰는 인구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있어요. 미국이 사람이 절반이 있어버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에는 못해서 다 외국 거 배웠는데 이제 더 잘하고 오히려 걔네를 이겨버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두려운 거죠. 왜냐면 이게 구글 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게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시장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말을 안 해. 근데 다른 나라 앱이 그 나라를 와서 장악하면 두려운 거야. 야, 얘네 우리 정보를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얘네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미국이 내세운 근거를 똑같이 미국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구글이 세계 다 나가는데 구글은 개인정보 안 빼돌려요? 페이스북 세계 다 나가는데 개인정보 안 빼돌려요? 애플 세계 나가는데 개인정보 안 빼돌려요? 플랫폼 기업을 개인정보 빼돌린다는 이 선을 놓고 보면 모든 플랫폼 기업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꼭 중국 기업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모든 나라가 따라할 것 같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쓴다. 그리고 거기 몇천만 개 기업이 틱톡으로 먹고 사는데 이게 과연 정말 상원을 통과할까? 지금 하원 통과한 거거든요. 미국 국회는 로비 조직이에요. 합법적인 로비 조직이에요.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되기 힘들다고 봐요. 근데 모르죠, 뭐. 이해는 돼요.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는 디지털 경제예요. 데이터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이게 없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 3.0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웹 3.0 경제. 웹 3.0 경제의 핵심이 데이터, 내 데이터 내가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매일 여러분 일상 적잖아요. 왜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로 인스타그램이 돈 벌고 페이스북이 돈 벌고 유튜브가 돈 벌고 왜 걔네 돈 벌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우리 자료를 안 올리면 존재할 수 없는데 왜 얘네가 돈 벌어가냐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전 세계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구조로 가버리면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그 플랫폼 기업 다 제어할 거예요, 법으로. 앞으로 어떤 기업이 생겨나냐. 그 데이터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이 웹 3.0 플랫폼만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존재할 거예요. 틱톡이라는 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개념에서 이야기에는 너무나 얕게 이해를 한다. 당연히 그 문제 있다. 근데 우린 조금 문제를 더 깊게 보자.
미래 생존하는 플랫폼은 웹 3.0 플랫폼일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거는 웹 3.0 틱톡이 필요하다. 미국하고 중국 관계는 대통령이 누구 되든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중국 시진핑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나빠도 아주 나쁠 수가 없고 좋아도 아주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빠도 왜 아주 나쁠 수가 없을까? 앞에서 제가 한참 설명드렸죠. 미국은 당분간 중국의 생산 공급망을 못 떠납니다. 미국이 못 떠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못 떠나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10년을 핵심 기관으로 봐요. 10년에 거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냉전을 했던 것처럼 냉전은 될 수가 없다. 냉전은 아예 안 노는 거예요. 자기네 친구들하고만 놀아. 열전은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것처럼. 열전도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 관계는. 그래서 제가 안용화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전, 영어로 cool war, 냉전은 cold war예요. 근데 양전은 선을 양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협력할 때는 할 거다. 근데 견제할 때는 목숨 걸고 견제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국 14억 인구가 트럼프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바이든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둘이 장단점이 달라요. 중국을 기준으로. 트럼프는 장점이 뭐냐면 기업인이에요. 기업인은 뭐냐면 주고받기가 확실해요. 중국이 주문한 걸 주면 중국이 원하는 걸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서. 바이든은 정치인이에요. 가치 교환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념 전쟁 하잖아요. 바이든은. 동맹국을 내세우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하나인 미국을 상대하는 게 쉬운 건지. 왜냐면 유럽이 미국 편은 안 들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말하잖아. 나토는 필요 없다고.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유럽하고 관계가 엄청 나빴어요. 그럼 혼자란 말이에요. 미국이 혼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미국을 상대하는 게 바이든이 막 한국, 일본 내세워서 유럽 동맹국 내세워서 막 앞으로 동시에 막는 거가 쉽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더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관계, 중국하고 일본 관계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는 아니에요. 트럼프는 무슨 동맹국 뭐 없어요.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 한국에 바로 그 방위비 더 올리고 군대 철수하겠다 그러고 이러면 중국한테는 유리하죠. 한국하고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특히 올라온 데는 공간이 없었어요. 외교 공간이 없었어요. 왜? 바이든이 한미일 공조로 가버렸잖아요. 한국은 무조건 미국, 일본은 무조건 미국. 이러니까 중국이 아예 한국하고 일본이 외교 공간이 없었어요. 그건 트럼프 왔어. 트럼프는 동맹이 없어. 일본하고 한국한테 똑같아. 야, 방위비 더 내. 그럼 난 군대 철수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중국한테는 외교 공간이 생기죠. 그럼 바이든이 그냥 더 나쁘네. 트럼프 올라오면 좋겠네 준 거 그것도 아니죠. 바이든은 장점이 뭐냐면 트럼프하고 비교해서 경제 이 무역 관계에서는 크게 중국에 대해서 그런 게 추가적인 제재가 크지 않아요. 근데 미국 트럼프 오면은 관세를 60% 때려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트럼프 말이 안 되게 이런 행동해요. 그런 게 또 중국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바로 그냥 직타격으로 올 수 있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막 엄청 가깝게 미러 관계 보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올라오면 트럼프하고 러시아가 친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미국에서는 푸틴한테 시진핑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맨날 중국 오잖아요. 무조건 중국하고 친하게 가야 푸틴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무기도 뭐 여러 가지 지원, 경공업 지원, 생활품 지원 이런 게. 근데 트럼프 올라면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압력 줘서.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의존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또 트럼프 미국 친하면 오히려 러시아의 박연 파워가 높아지는 거지, 러시아가. 그럼 그때는 주요 모순이 중국하고 미국이 되죠. 그럼 오히려 시진핑이 러시아 푸틴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미묘한 국제 질서 변화가 또. 근데 누가 오든 세계는 이미 혼란 속으로 들어갔다.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 아시죠? 춘추 전국 시대 맨날 전쟁이 났잖아요. 중국이 수십 개의 나라들이 서로 맨날 싸우고 그냥 맨날 전쟁 속에서 도탄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됐어요. 아예 미국이 최강이 됐으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옛날처럼 최강이면 오히려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질서 속에서 미국 질서 돌아갔는데, 그래서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전개됐잖아요. 미국이 절대 우위,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개방하면서 둘이 또 손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하나의 경제 체제로 모든 국가가 성장하면서 윈윈한 게 과거 40년 글로벌화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진 거죠. 난세가 온 겁니다.
아주 센 놈도 없어. 조금 센 놈은 있어. 큰 놈이 있고 여기 또 비슷한 덩치의 놈이 있고 결국은 각 세계 국민들, 기업가 국민들이 생활 토탄이 빠지는 시대가 란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점점 란세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건데 바이든 미국과 윤석열 정부, 일본의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갔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오면은 한국하고 일본 정부가 배울 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 시대에서 한미일이 공조로 갔잖아요. 이거 경험했잖아요, 이 3국이. 자, 트럼프 미국에서 그때 대통령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일본의 총리 이래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번 경험해보면 한국이 미래 발전에 다른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국 국민들한테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당과 여당으로 한국 국민들도 지금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미국이 이끌어가는 질서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미국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느끼는 뭔가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이 세상에 한국이란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누군지.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의 미래 30년, 50년, 100년의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미래.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